여러분, 조선시대에는 과연 재물을 어떻게 나누고 물려주었을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넘어서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무언가를 자식들에게 남긴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얼핏 보기에 공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옛 시대의 상속 방식. 하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가르침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반전과 깨달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조선팔도 어딘가 고즈넉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한 마을에 덕막 높기로 소문난 박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늘 화목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듯했죠. 이른 아침, 고요한 기와집 정영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면 뜰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서재의 등불 아래에서는 박진사가 고요히 책을 읽으며 가족의 안녕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곤 했고요. 그는 이웃들에게도 칭송받는 어진 가장이자 현명한 지혜를 가진 분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가족들은 그저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당시 조선의 상속 문화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례 집안의 대를 잇고 제사를 받드는 적장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거나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이에게 특별한 배려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자식들 역시 막연하게나마 그런 순리를 따를 것이라 여기며 언젠가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질지에 대해 조용히 기대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때로는 가족 간에도 미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물결처럼 가족들 마음속에도 각자의 기대와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평화에도 점차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박진사의 건강이 나빠진 것이었죠. 점차 기력이 쇠하여 침상에 눕는 날이 잦아지자 그토록 고요하던 집안에도 은은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쾌유를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다가올 미래, 특히 가장의 부재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말없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듯했습니다. 병세가 깊어지며 침상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고요한 밤,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죠. 이처럼 평온했던 일상 속에서 가족들은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기운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죠. 고요함 속에 잠겨있던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거대한 파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애써 감추려 했던 각자의 속마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는 재산 목록과 단출한 유품 몇 점뿐이었으니 자식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온 몫이 가장 적다는 생각에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고 늘 조용했던 둘째 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과연 공평한 것인지 밤잠을 설쳤죠. 막내 아들 또한 형님과 누님들의 불만을 감지하며 집안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식탁 위 대화는 자꾸만 겉돌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함께 나누던 정겨운 웃음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대신 집안에는 묵직한 침묵과 미묘한 불신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물을 두고 벌어지는 자식들의 갈등은 마치
둑이 터지기 직전의 강물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나는 왜 이것밖에 받지 못했을까? 형님 혹은 아우, 누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과 서운함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소중했던 가족의 유대가 흔들리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아프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집안의 기둥이자 현명한 지혜를 가진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은은하게 스며들던 어느 저녁, 어머니는 온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기 시작했죠. 너희 아버지는 재물을 단순히 나누는 것을 넘어 너희 각자의 성품과 앞으로 살아갈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뜨거운 불에 던져진 한 줄기 시원한 물처럼 자식들의 격앙된 마음을 서서히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에게 주어진 겉보기에는 작아 보였던 밭되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너는 마디로서 언제나 책임감이 강하고 묵묵히 가족을 지탱해온 기둥이었지 않으냐. 아버지는 그 밭이 너의 근면함과 인내심을 시험하고 결국 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믿으셨단다. 이어서 둘째 딸에게 물려준 오래된 서책과 붓,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남겨진 작은 집 한 채 얽힌 아버지의 깊은 뜻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에 많고 적음으로 자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질과 재능에 맞춰 가장 필요한 것을 남겨주려 하셨던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효와 형제 간의 우애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점을 강조하며 재물보다 귀한 것은 바로 가족의 화합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가족이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존재라고. 너희가 받은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었단다. 어머니의 따뜻한 설명이 이어지자 자식들의 얼굴에는 점차 깨달음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몫에만 집중했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넓은 마음과 깊은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낡은 붓을 매만지던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늘 붓으로 글을 쓰시며 가족의 미래를 고민하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둘째 딸은 오래된 서책 속에서 아버지의 필체를 발견하고는 그 안에 담긴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내 아들 또한 자신이 물려받은 작은 집이 단순히 몸을 누이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자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만과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신은 따뜻한 이해와 존경으로 바뀌었고 가족들은 다시금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둘째 딸은 자신의 지혜를 나누며 가족의 화목을 도왔습니다. 막내 아들 또한 형님과 누님을 존경하며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을 넘어 가족의 화합과 서로를 위하는 끈끈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아버지의 깊은 뜻은 대를 이어 따뜻하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달으며 자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서운함과 불평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중 일부는 왜 아버지가 그런 방식으로 유산을 나누셨는지 그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한 미련이나 형제간의 미묘한 시기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때로는 무심한 듯 던지는 한마디가, 때로는 얼굴에 스치는 씁쓸한 표정이 아직 남아있던 갈등의 조각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은 쉬이 떨쳐낼 수 없는 묵직한 돌덩이처럼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온전히 꽃피우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는 다름 아닌 현명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식들 간에 번지는 미묘한 불화의 그림자를 감지하셨죠. 당신의 평생 반려였던 남편,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 어떤 분이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던 어머니는 이대로 두어서는 아버지의 참된 뜻이 왜곡되어 가족의 화목이 깨질까 깊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밝은 고요한 밤, 어머니께서는 가족 모두를 사랑방의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따스한 차 한 잔을 손수 내어주시며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을 지켜온 깊은 지혜와 자식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아버지의 삶과 가치관을 되짚어 보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으셨단다. 그분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너희, 우리 가족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더불어 사는 삶이었지.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그저 땅 몇 마직이나 돈 몇 푼, 혹은 낡은 살림살이가 아니란다. 그것은 너희 각자의 삶을 지탱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조선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마음의 선물과도 같단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은 잠시 머물다가는 그림자와 같지만 너희가 물려받은 아버님의 지혜와 사랑은 영원히 빛날 보석과 같으니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유산을 나누실 때 얼마나 깊은 고민과 통찰로 자식들을 바라보셨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낡은 붓한 자루와 함께 가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끌어갈 마디의 책임감을 주셨단다. 학문을 숭상하고 덕을 베풀며 가문을 빛낼 소명을 맡기신 것이지. 둘째 딸에게는 오래된 서책을 통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가족과 이웃을 가르치고 보듬을 기회를 주셨단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작은 집 한 채를 맡겨 가족 모두가 언제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를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부여하셨단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품과 재능에 가장 필요한 가치와 소명을 선물하신 것이나 다름없었단다. 어머니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유언이 겉으로 보기에 불균등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미래를 축복하려는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음을 깨달았죠. 그동안 재산에 많고 적음에만 집착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렬히 반성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재물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효와 형제간의 끈끈한 우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진정한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셨다는 것을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강조하신 아버지의 깊은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이 함께해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다. 지금 너희에게 가장 큰 재산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추억들이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보석과 같단다. 이 세상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너희 형제자매 간의 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에
자식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오해와 갈등은 어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붓에 담긴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가문을 이끌고 동생들을 보살피는 든든한 기둥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둘째 딸은 서책 속 지혜를 바탕으로 가족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역할을 자처하며 집안의 등불이 되겠다고 결심했죠. 막내 아들 또한 자신이 물려받은 작은 집이 가족 모두의 안식처임을 깨닫고 형님과 누님을 더욱 깊이 존경하며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나누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재물의 양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은 따뜻한 이해와 존경으로 바뀌었고 가족들은 다시금 서로에게 진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을 넘어 가족의 화합과 서로를 위하는 끈끈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아버지의 깊은 뜻은 대를 이어 따뜻하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비로소 이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함께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유산이 영원히 자리하게 되었죠. 진정한 평화와 함께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유산이 영원히 자리하게 된 그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된 자식들은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유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몫이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한 불만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오히려 서로의 처지를 헤아리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지어야 할 첫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이 가진 씨앗과 농기구를 선뜻 내어주었고 장사를 이어받은 셋째 딸에게는 맏며느리가 직접 만든 귀한 수공예품을 가져다주며 서로의 재산이 아닌 마음을 나누었죠. 가을 거디가 끝난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는 풍경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넉넉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서로의 눈빛 속에는 따뜻한 이해와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죠. 각자의 몫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언제든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한때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보듬고 아끼는 마음만이 가득한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집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조상의 묘를 찾아 절하며 선조들이 물려준 지혜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평화로운 가을 들판에서 함께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일하는 가족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 같았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욕심이 아닌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금은보 하나 논밭 같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끈끈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비로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재해석하며 물질적인 상속을 넘어선 가족의 사랑과 화합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산 때문에 빚어졌던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형제자매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지혜가 자리 잡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대를 이어 따뜻하게 전해졌고, 그렇게 가족은 더욱 단단해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오래전 조선시대의 일이지만 재물보다 귀한 가치를 쫓고 가족의 화합을 중시했던 그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의 상속 갈등,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는 이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겨야 할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